네, 음악이 굉장히 웅장하게 나왔습니다. 웅장한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전망보다 긴급진단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스피 양시장에서 통합적으로 한 1,000억 정도 규모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 이분하고 조금 우리 시장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랑 이제 스치마 상한가 코너에서 거의 뭐 중마고처럼 서로 티키타카를 많이 했던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한균수 MB골드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균수 네. 매니저입니다. 낮에 오랜만에 되게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낮 방송에 출연을 잘 안 해가지고 되게 좋네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이 앞에서 시장 잘 훑어주시니까 뭐 그것도 있고 돌아가는 게 딱 일단 보이고. 네. 밤에는 사실 이제 남성분들하고만 하니까 그렇죠. 좀 칙칙한데 이제 좀 또- 우울해요, 밤에는. 그죠.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기분 업된 만큼 오늘 또 확실하게 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찬가지로 어제 이틀 전과 더불어서 또 우리 리프레시의 또 메인이시죠. 정서 아나운서 합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메인으로 네.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메인이시죠 지금. 네, 한규수 화상. 매니저 분이 이제 정서 아나운서 보러 왔다고 어, 슬쩍 얘기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훈훈한 로봇을 함께 네. 했습니다. 네. 왜 근데 로봇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이 분께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안 쉬어요. 오, 안 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좀 이제 전기차 충전 형식으로 충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굉장히 탄탄한 질문과 송곳 같은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한균수 매니저님의 또 정확한 답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들어갈게요. 왜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올해 아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외국인들은 오랜만에 컴백하는 모습이 나왔다. 양시장 지금 한 1,0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네. 계속 셀코리아였습니다. 정말 몇십 조 계속 팔았고 원달러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 원달러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인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구간인데 그렇죠. 일단 오전장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2,600이 깨지고 계속 이 부분에서 놀고 있습니다. 현재 2,595포인트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최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네. 최근에 이제 환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환율은 사실상 그 역상관 관계로 종합지수랑 거의 동행이다.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솔직히? 네, 환율 맞습니다. 올라가면 지수 내려가고 환율 내려가면 지수 올라가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데칼코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증시의 변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상 환율 하나만 봐도 이걸 지금 팔면 바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1280원대 올라와 있잖아요. 80원대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5년 통틀어가지고 5년 통틀어서 1270원대 넘어간 게 이번 한 번이랑 그리고 한 번 더가 2020년 3월 저점입니다. 그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1280원이에요. 지금이랑 같은 레벨이고 이때 레벨이랑 지금 보면 종합지수 역시나 이제 주정 나와 있고 환율 내려가는 구간에서 정확히 지수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죠. 이러니까 이제 데칼코마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환율 수준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게 지금 1200원 후반대 벌써 왔는데 1300원 넘어가면 어떡하냐 아니면 1350원 가가지고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지금 레벨에서 내가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율 레벨을 지난 20년 통틀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코로나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러고 2008년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지금 환율 레벨에 올라간 적이 없고 한 번 세게 올라가서 환율이 막 1,000원 후반대까지 올라갔던 데는 2008년 서브프라임 저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환율 레벨이 여기서 막 1,300원, 400원대 넘어가고 증시 레벨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려면 금융위기 와야 돼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지금 위기는 금융위기인가? 시스템 리스크 갈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면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스템 리스크 나와가지고 긴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시스템 리스크는 일반 금융회사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다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 콜금리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갑자기 뭐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걔네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채권이나 보유자산이 많은데 현금을 당장 필요할 때 뭐 그걸 다른 은행한테 또 빌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신한은행은 우리은행한테 돈을 빌렸는데 신한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은행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은행은 국민은행한테 돈 빌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연쇄부도가 나는 연쇄적으로 문제 생기는 걸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나왔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거를 뭐 더 모으시던지 네. 아니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축소를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모시던지 네.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이걸 지금이라도 이거 팔아야 되나 이게 뭐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네. 근데 매니저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사실 뭐 오늘은 다행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뭐 저 환율 동향을 보니까 수급이 궁금해서 셀코리아라는 말이 계속해서 언급될 정도로 네.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던지기만 합니까?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전투질 하다 보니까 자꾸 단가가 나옵니다. 전투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네, 그럼 전투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네. 차트 다시 띄워놨습니다. 환율 꺾여서 내려오면 그냥 순매수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이게 꺾여서 내려가면 이 구간이. 근데 이게 환율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그 환율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뭐가 먼저인지를 알 수 없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파는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매도가 나온다는 건 팩트기는 합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놓고 보면 환율이 내려가면 당연히 산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환율을 딱 보면은 환율을 자세히 땡겨놓고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빨리 올라가기 시작한 게 여기 4월 초부터거든요. 4월 초부터 한 달 정도 전부터 여기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구간에 올라가는 구간을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미국 달러 인덱스인데 어디서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나요? 4월 초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랑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움직이는 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랑 같은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분명히 원화가 싸졌거나 달러가 비싸졌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인 건데 지금은 인덱스랑 움직이는 게 사실상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원화나 한국 증시나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가 너무 세니까 그 상대적인 가치는 원화값이 싸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환율 문제나 환율 때문에 나오는 외국인 매도나 이거는 우리 증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증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 움직이는 비율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요. 진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근데 그건 전혀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게 사실 없고 지금 환율 레벨이면 사실 뭐 별로 잃을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이제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환율의 움직임을 이렇게 짚었는데 앵커님도 혹시 생각이 같으신가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 게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그렇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통화 자산장에서 위안화 달러도 어제도 뭐 폭등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어제도 알람이 뜨더라고요. 거의 뭐 폭등이 나오는 여러. 각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위안화도 지금 문제가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에 상회하는 구간에 나왔고 얼마 전에 제가 또 게스트분 모셔가지고 그때 우리은행 그 부부장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눴을 때도 근데 기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자산 기준가로 해서 1,250원 상회할 때 네. 요 위에서 실제로 거래가 몇 개월이 갔을 것 같냐라고 하시더니 길어봤자 3개월이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뭐 지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뭐 고유가도 마찬가지 고환율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이 분위기는 좀 한 2, 3개월 뒤에는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조금 지금은 약간의 좀 변동성을 좀 주의해야 하지만 그래도 또 산이 높으면 또 골도 깊다는 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우리 한규수 매니저하고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또 환율을 해드리면 PD님이 또 CG가 안 된다고 환율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안타까워하셔가지고요. 지금 다행히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1283원 구간대 지나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환율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어쨌든 환율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네. 좀 하고요. 어쨌든 네. 뭐 외국인들이 그래서 조금 오늘 오랜만에 들어온 모습 나오니까 좀 사실 오늘이 이제 13일의 금요일이에요. 13일의 맞아요. 금요일에서 조금 이제 운이 없을 수 있는 날이라는 게 서양의 그런 문화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은 여러분들 좀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희망 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섹터별로 나눴는데 뭐 전기차 섹터 이런 게 아니라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네. 다들 각자 달라요. 포트폴리오가. 수용주 그렇죠. 많으신 분도 있고 대형주에서 지금 아마 대부분 물리셨기 때문에 오늘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시장에서 대형주 관련된 질문을 해볼 텐데 대형주가 작년 딱 이맘때쯤 작년 초에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막 찍으려고 했던 퍼포먼스 보여주다가 맞아요. 꺾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형주 전반적인 준대형주부터 포함된 이 시총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스크리컬이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6월, 7월부터 해서 그냥 쭉 밀렸습니다. 지금도 거의. 네.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제 대형주가 상반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투자 자료를 정할 때 이제 하반기, 네. 연말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과연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 네, 제가 이것도 표를 또 띄워놨는데요. 네. 이렇게 오.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여러 개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대형주 차트고 두 번째가 중형주 차트고 세 번째가 소형주 차트입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전혀 비슷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난 1월, 2월 사이에 나왔던 급락 저점을 제가 가로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네. 잘 보시면 매니가 대형주죠. 대형주는 전저점 벌써 깨졌어요. 얘는 여기 밑에를 지지를 못하고 깨졌습니다. 그리고 중형주 같은 경우에 보면 안 깨지고 버티고 있지만 간당간당해요. 근데 소형주는 많이 올라가 있죠. 이러니까 이제 이거 괴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형주가 유난히 더 약세고 대형주 혼자만 전저점이 깨졌으니까 대형주가 왜 깨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대형주에서 포션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뭐니 해도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띄워놓은 거예요. 매일 제일 위에 있는 대형주 차트랑 가장 밑에 있는 삼성전자 차트랑 차이가 보이시나요? 없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인덱스가 못 올라오는 건 삼성전자 때문이지 다른 애 문제가 아니고 시총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현대차 같은 최근에 자동차주도 시총 큰데 잘 올라오죠. 걔네 올라와봤자 대형주 못 끌어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가 사실상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올라와도 대형주 업종 지수에는 별로 영향을 못 준다. 다시 말해서 대형주 업종 지수 이꼬르 삼성전자라고 봐도 무방한데 최근에 그럼 뒤집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소형주가 유난히 그럼 센데 얘가 센 거는 대형주 빠지는 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소형주가 그런 거는 뭐 때문에 그럴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그 이번에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오늘이 5월 13일 금요일인데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 마감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무조건 내야 돼요. 분기 보고서를. 그래서 지금 데드라인 임박해 있으니까 발표를 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아직도 안 한 회사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걸 취합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중소형에서 서프라이즈 나온 애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럼 대형에서는 없었냐? 대형도 있죠. 제가 직접 일일이 그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10개 종목 중에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10개 중에? 8개. 오. 네. 팔월이 부합했거나 나왔네, 서프라이즈입니다. 와, 근데 두 체감이 개만 전혀 안 안 나왔어요.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이제 그 자동차랑 제가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주가 지난 2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증시 통틀어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자동차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동차주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 2달 전까지만 해도 전체 증시 통틀어서 가장 억울하신 분들이었는데 그쵸.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퍼포먼스가 또 대형 업종 중에 제일 좋은 게 또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순환매가 돌아서 반도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자동차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돼가지고 아니죠. 이번에 분기 실적은 잘 나온 게 맞습니다. 되게 서프라이즈 잘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만 서프라이즈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차가 올라오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좀 밸류에이션 콜에 가깝다. 밸류콜. 그렇죠. 너무 싸니까 이거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얘네 좀 올려야겠다. 키 한번 맞춰놓자. 이런 개념으로 올리는 거지. 뭐 갑자기 뭐가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원래 좋았어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차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깊게 하자면 그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차를 파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차를 1000만 대 안팎으로 파는 회사가 2개밖에 없어요. 폭스바겐이랑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요타 정도인데 도요타가 이번에 지난 회계연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난 중가에 했을 거예요. 도요타가 창사가 1937년에 됐으니까 지금 80년이 넘은 회사인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시적입니다. 도요타가 80년이 됐는데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은 어땠냐? 기아차 실적 창사 이래 사상 최대고요. 맞아요. 현대차가 창사 이래 사상 최대를 넘지는 못했어요. 되게 잘 나왔는데 넘지 못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현대차가 이번에 지난 3월입니다. 3월 1일 날 현대차 직원이 6만 명이 넘어요. 6만 6천 명인데 1인당 400만 원씩 다 썼어요. 6만 명한테. 오. 2,400억을 썼습니다. 상여로만 2,400억을 썼어요. 그리고 2,400억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에서. 근데 그걸 빼도 서프라이즈예요. 미쳤습니다, 완전히. 일회성 비용을 2,400억을 썼는데 네. 그 쓴 비용을 빼더라도 서프라이즈였어요. 미국에 공장 설립할 만하네요. 그렇죠. 전망치를 2,400억을 한 큐에 쌌는데도 넘어가 버리는. 근데 중요한 건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안 좋나요? 이번에 서프라이즈 잘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이번 분기가 피크면 안 좋은 거니까 다음 분기 전망치 안 좋나요? 아니죠. 올해 연간 전망치 안 좋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은 현대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도 서프라이즈인데 왜 자동차만 그쵸. 가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환매가 그쪽으로 돌 거다. 그럼 뭐 어떻게 네. 자동차 현대차 타시는 건가요? 아, 뭐 그런 것도 네. 다른 거 타시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는 현대차를 타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국산차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현대차도 굉장히 과대 낙폭이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과대 납폭주 위주로 다음 타겟가 어딜까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시피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그럼 또 한균수 매니저님 하면 또 반도체 AI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그냥 집요하게 오늘 물어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 못 올라가는 종목. 맞아요. 차이가 많아요. 좀 심하죠, 지금. 네. 뭐 원익그룹 중에서도 두 종목만 올라가고 한 종목은 못 가고 약간 그런 이제 맞습니다. 괴류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대세 상승 언제 나올까요? 지금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초입이다. 오. 네, 소부장이라고 하면 소재 부품 장비 크게 보면 세 개 얘기하는데 네. 그 부품 쪽에 들어가는 애들이 좀 셉니다, 최근에. 그리고 맞아요. 가장 안 가는 게 장비예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부품이랑 장비를 비교해보면 뭐 장비가 좀 안 좋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또.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둘 다 실적 너무 좋고 앞으로 전망치도 너무 좋은데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 너무 억울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똑같은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출발한 애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한 4개월, 5개월 동안 가장 셌던 오늘도 나쁘지 않은데 그 이제 기판 주죠, 기판. FC BGA, FC CSP 이런 거 이게 서버에 들어가는 대형 기판 하는 애들. 걔네들 이제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애들 신고가를 만들었고, 야 도대체 왜 기판만 가는 거냐? 소부장 다른 애들이 너무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한 달 전만 해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센 종목들이 제가 또 차트 띄워놨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판주들은 뭐 대덕전자, 심텍, 해성DS부터 해가지고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뭐 다 아시니까 제가 PCB 다음으로 최근에 세진 이제 소재 부품주 쪽을 보겠습니다. 얘네를 보시면 되거든요. 얘네 이제 세 개인데 그 세 번째에 있는 게 하나머티리얼주고요. 네 번째에 있는 게 ISC고요. 다섯 번째에 있는 게 원익 QNC입니다. 쟤네는 기판이 갈 때 전혀 못 가던 애들인데 최근에 신고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장비주 유진테크고요. 두 번째가 PSK고 맨 밑에가 아직 별로 안 올라간 월덱스 같은 부품주입니다.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부품주들 중에 몇 개는 신고가를 벌써 갖고 나머지는 눌려 있다는 게 이제 좀 차이점이 될 거고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 실적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따라 탈 것인가 아니면 안 움직이지만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말을 사놓고 기다릴 것인가. 저는 후자 쪽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자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라가도 싸거든요. 그래서 전자도 나쁘지 않지만 후자 쪽의 비중을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발인 걸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선발이 먼저 가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걸 수익 신화해가지고 밑에 있는 걸 추가해서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소재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들을 몇 개 또 준비를 해왔는데 소재주, 부품, 장비 다 통틀어가지고 눌려있는 것 중에 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월덱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최근에 올라왔는 제가 차트를 아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눌려있던 거나 아니면
올려놨는데 최근에 시장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와가지고 쉬고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거, 아니면 ISC 같은 거 이런 애들은 가격 부담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얘네가 무슨 신고가 랠리 나와가지고 무슨 이격이 벌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가격대 밑에 있거나 부근에 걸려 있죠 지금. 제가 신고가 라인을 직전 고점 라인을 그어놓은 겁니다. 오늘 종가가 지금 움직이는 가격 하나머티는 신고가를 잠깐 뚫었었지만 이번 시장 내려오면서 신고가보다 밑에 있고요. 직전 신고가보다 얘는 직전 신고가랑 같은 가격이고 얘는 직전 신고가도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횡보를 얘네가 거의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다 한 애들인데 그 기간 동안 실적이 뭐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이런 정도면 뭐 부담이 전혀 없겠다. 기본적으로 숫자가 너무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런 애들 정도. 그리고 뭐 장비주 같은 거는 이런 애들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유진테크 같은 거나 PSK, GST, 유니셈 네. 뭐 이런 애들이 부담이 하나도 없죠. 왜냐? 얘네도 실적이 다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비주 중에서는 지난번에 주성 엔지니어링 혼자 신고가 말고는 사실 뭐 관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원래 반도체 장비주 대장 노릇하는 게 원익 IPS입니다. 근데 원익 IPS가 저는 원익 IPS는 그렇게 좋게 보는 종목은 아닌데 원익이 바닥에서 자꾸 박스 뚫으려 그래요. 얘가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장중에 원익이 원래 진짜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장중에 11% 쐈고요. 오늘도 지금 장중에 한 5%대 정도 갔다 온 상태입니다. 그 박스 안에서 횡보하고 있어서 얘도 뭐 밸류 부담은 없지만 제가 원익 IPS까지는 뭐 선호한 종목은 아니고 위에 있는 4개 정도가 되겠다. 뭐 유진테크, PSK, GST, 유니셈 뭐 이런 애들은 너무 싸니까 저런 애들은 뭐 가격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 왜 앵커님이 네. 매니저님 보고 AI라고 했는지 방금 알았어요. 네. 너무 네. 말이 다다다하게 아니라 가득 차신 것 같아요. 정보력과 원래 이제 편한- 이분 모시면 2시간 잡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집중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제가 한규수 매니저랑 같이 이렇게 방송 처음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네. 방송을 같이 한다라는 걸 잊고 리액션을 너무 했어요. 아. 너무 신기해서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시죠? 저한테 취임새 그만하라고 아나운서님과 그래요? 취임새 그만하라고 제가 너무 시청자의 마음이었나 봐요. 저도 여러분처럼 매니저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끄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취임새 대신해서 궁금한 질문으로 제가 매니저님한테 한번 해볼 텐데 네. 아주 간단하고 좀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그 순환매라는 단어 워딩을 정말 경제방송에서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네. 오늘도 뭐 반도체, 부품주에서도 장비주다라고 하는데 그 순환매가 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돈의 그 기준은 뭘까 늘 궁금했거든요. 그게 섹터 간의 순환매도 있고 섹터 내에서 순환하는 게 그 있습니다. 내에서 순환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제는 2차 전지 같은 고포가 셌다 오늘 반도체가 돌면 맞아요. 그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하루하루 맨날 시장이 열려서 가격이 맨날 변동하는데 무슨 매일매일이 무슨 내려갈 때 이유가 있고 올라갈 때 무슨 이유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것도 드물고 보통 뭐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따라가고 뭐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는 거는 최근에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경기 민감주랑 성장주끼리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날 방어가 잘 됐던 업종이 있어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나 오히려 아예 안 빠진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경기 민감주가 많습니다. 뭐 자동차도 원래 경기 민감주고요. 아니면 그렇죠. 여기다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조선 같은 애들이 대표 경기 민감주인데 그런 애들 시장 조정 나올 때 최근에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정 나올 때 많이 빠진 게 이제 성장주.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세게 나오면 또 세게 올라오는 게 성장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순환매 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저희 또 중형주, 소형주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그 순환매는 나중에 또 네, 제가 좋아요. 따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끊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따가 번호 한번 주세요. 제가 유튜브 네. 이렇게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내용 네. 좀 중간에서 좀 애매한데요. 오늘 뭐 퇴근 어떻게 지금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 교수님 뭐 닉네임처럼 뭐 거의 뭐 쑥쑥 풀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취임새가 나오더라고요.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뭐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네. 부족해서 그냥 한 묶음으로 갈게요. 중소형주 한번 단도직입 물어보겠습니다. 중소형주 하면은 뭐 중형주에서는 대장은 최근 네. 대장이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네. P2E 게임주들. 사실 제가 알기로는 P2E 게임주들 이제 네오이즈홀딩스, 컴투스, 그리고 위메이드 이 삼총사가 실적 쇼크 나오면서 그냥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NC만 잘 나왔어요. 네, 오늘 맞아요. NC가 오늘 완전히 잘 필두예요, 나와가지고 필두. 10% 넘게 이 큰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2차 전지는 뭐 워낙 뭐 수치면 상한가에서 많이 얘기하시니까 네. 게임주 한번 여쭤볼게요. 게임주 지금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물리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뭔가 언제 정도면은 게임주가 다시 돌아올까 봄이 찾아올까 요거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게임주 지금 들고 있는데 수익 중이신 분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100명 들고 없어요. 있으면 100명 다 네. 물려. 제가 맞아요. 샀어도 물려 있을 겁니다. 네.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또 뛰어났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천천히, 우리나라에 네, 있는 네. 대표 게임주 아니에요? NC소프트, 위메이드, 웹젠, 펄어비스, 넷마블 이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최근에 신저가가 깨졌거나 지금도 깨지고 있거나 다 이런 애들인데 오늘 NC소프트가 생각보다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10% 정도 시총이 이렇게 큰 애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때요? 아무 느낌이 없죠. 오늘 10%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죠. 너무 많이 빠져서. 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애들은 다 쇼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대가 크면 좀만 안 나와도 실망이 크죠. 그리고 기대를 안 했는데 좀만 잘 나오면 얘 봐라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제 똑같이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P2E 열풍이 한번 불면서 P2E 열풍을 위메이드가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나도 P2E 할래, 나도 P2E 할래 하면서 여기는 사실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고 봅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근데 지금 가격을 놓고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빠지는 거 보면 솔직히 인정. 지난번에 거품 낀 거 인정.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졌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우리는 생각을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거품 낀 건 인정하는데 그럼 그 거품이 다 빠진 거냐? 아니면 아직도 더 빠질 게 남았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마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품 낀 건 팩트가 맞고요. 네. 거품 꼈던 건 거의 다 빠졌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V 반등해서 빠진 속도로 올라오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기의 문제다. 저는 지금부터는 가격 레벨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레벨 네. 다운이 다 됐고 네. 언제 갈지 모른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아, 네. 알겠습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엄청 들려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참 대답하기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서 지금 가격이면 거품이 다 빠진 게 맞는데 이걸 지금 사전이 좀 그렇고 팔전이 거품 다 빠졌고 안 팔전이 지금 안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게임주가 비중이 많으시면 그냥 지금이라도 일부를 축소하셔서 좀 다른 걸로 옮겨놓자. 근데 별로 없어요. 그럼 그냥 두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망. 네. 저도 들고 있는 거 이게 두시라고.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저도 2월까지는 막 그 삼총사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월 달에 연준 파월 의장의 딱 발언이 바뀌는 거 보고 네. 아, 게임주 끝났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가 컴투솔디스가 16만 원, 15만 원 뭐 이때 이제 V자 반대 여기 전고적 넘어간다고 이제 콜을 외쳤던 이 시기였는데 굳이 여러분들 제가 제 사견도 좀 말씀드리면 게임주를 뭔가 내가 비중 확대하든지 그런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중립금리가 2.5%를 넘어갈 때 오. 그쯤 되면은 어느 정도는 연준에서 그럼 내년 자산도 아닌가요? 뭐 올해 연말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게 좀 제 사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를 많이 가지고 좀 접근을 네. 해야겠네요. 사실 물린 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심을 담아서 제가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매니저님 저 바이오주 네. 구조대 언제 옵니까? 저도 바이오. 구조를 구조대가 안 기다리고 옵니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매니저님도 저도 네.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아주 세게 물려 있어가지고 바이오. 네. 저도 네. 너무 세게 물려서 이제 아픔도 느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맞을 때마다 더 아파와서 네. 맞아요. 아, 도대체 봄은 언제 올까요? 오긴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구조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게임주 차트 보여드렸죠. 방금 전에 네. 게임주 막 차트 쭉 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밑으로 헤딩 중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바이오 딱 띄워놓으면은 이게 게임주인지 바이오인지 비교가 안 될 정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헤딩 중이에요. 게임 저거 바이오도. 오늘 HLB 같은 경우에 개별 재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 게임이랑 바이오를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거 거의 똑같으니까 그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두 개 중에 선호도가 어디가 더 높냐? 저는 고민을 안 하고 바이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물려 계시니까요. 아, 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쟤네 두 개 업종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많이 네. 빠진 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일반 업종 중에 공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시총 상위주 찍으면 공매 맞아요. 거래 비중 다 네. 20%예요. 엄청 높습니다. 근데 공매 비중이 많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기관 외국인이 이거 더 빠진다의 베팅을 많이 했다.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쇼커버로 급등이 나온다. HLB 같은 거 보세요. HLB도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HLB 뭐 분명히 재료가 있었습니다만 걔는 네. 걔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제가 뭐 복권주, 로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또주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HLB 공매 포지션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오늘 봉을 보면서 바로 다 이제 멘붕이 왔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HLB 지금 차트 띄워놨는데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임상 문제 있어서 이때 급락이 뭐 하한가 한 번, 두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얘 임상 망했다 그랬는데 망했다는 임상으로 유럽 종양학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임상 데이터에는 나쁜 문제가 없었는데 딱 열어보니까 데이터는 괜찮지만 야 이거 약 혼용된 것 같다. 이게 진짜 약을 투약받는 사람이랑 가짜 약을 투약받는 사람을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가짜 약 들어가야 되는 사람한테 진짜 약 들어가고 진짜 약 들어가야 되는 사람한테 가짜 약이 섞인 거예요. 그럼 이거 임상 데이터 신뢰도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못 쓰겠다. 그동안 임상 개발하나 1,000억 넘게 썼는데 이거 돈 다 날렸다. 이랬다가 상 받으니까 올라간 건데 이때 10배 올라갔던 10배. 이때 시세가 10배짜리입니다. 그럼 와. 지금도 공매 비율이 이때랑 이때랑 사실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로또주 가능성이 생겼죠.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재료가 없어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공매에서 손절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공매 손절은 곧 매수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와서 이거 쇼커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기는 한데 둘 중에 고르라면 바이오가 훨씬 낫다. 제가 알기로는 저때 지금 구간이 있잖아요. 네. 저때 쇼커버 엄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털렸죠. 네, 저때 로스컷 공매 당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예. 예. 그래서 이때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이 네. HLB. 예. 사실 이렇게 기대감으로 워낙 짜릿함을 줬던 바이오주라 그래서 더 네.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은 거고 그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님께서는 네. 6개월 정도 뭐 말 네. 아니면 뭐 내년 초까지 네. 어쨌든 그렇게 기간을 주셨는데 네. 바이오주도 그런 거 좀 희망 고문을 굳이 두신다면 근데 언제쯤 저도 굳이 따지면 게임주보다는 바이오가 먼저 신호탄을 발생할 수 오. 있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연구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 많기 때문에 R&D 쪽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술력만 인정받으면 뭐 저는 충분히 먼저 출발하는 그 종목이 이쪽이지 않을까. 과연 이제 뭐 이게 HLB가 또 개별 이슈가 나와서 지금 거의 상한가 근처 다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게 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저거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네. 지금 2분 남았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오. 그림 빨리 네, 네, 한번 그림 두 개 보시죠. 준비해 예,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림 준비해 온 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얘기하고 딱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얘기가 오늘 핵심인데 앞에서 네. 주절주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거를 최대한 빨리 얘기해 볼게요. 인텔. 작년 말에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엘더레이크라는 겁니다. 작년 말에 공개됐고 DDR5를 지원하는 인텔의 첫 번째 CU였어요. 근데 PC용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 PC용. PC용은 돈이 안 돼요. 서버용이 나와야 되는데 서버용이 공개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엊그제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인텔의 첫 서버용 CPU인데 DDR5를 지원하는 처음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어제. 그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DDR 1, 2, 3, 4, 5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DDR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DDR4입니다. 근데 DDR5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안 팔리죠. 인텔이 지원을 안 하니까. 인텔에서 CPU가 DDR5 지원을 못 하니까. 근데 이번에 하는 게 서버용으로 나왔습니다. 서버용이 PC용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무조건 서버용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이번에 서버용이 드디어 인텔에서 초도 물량 출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3분기부터 양산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기 보이는 저 녹색 그래프가 녹색 선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죠. 네. 저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서 이제 판가가 30% 정도 인상됩니다.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비싸요. 근데 최근에 지금 투톱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DDR5 최대 수혜주로 묶여있는 게 오늘 세개 붙은 게 있는데 얘네가 투톱이에요. 위에가 TLB라는 종목이고 두 번째가 아비코 전자입니다. TLB는 DDR5 메모리에 들어가는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TLB가 이제 뭐 증설도 진행 중이고 TLB 컨센이 엄청 세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컨센대로 실적이 나오면 지금 48,600원이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얘가 주가 55,000원, 6만 원과도 싼 겁니다. 실적 컨센서스대로 나오면. 근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DDR5 이번에 진짜 출시했기 때문에 맨날 한 해 만에 하고 미뤄지다가. 그래서 저런 애들은 조정이 나오면 네 투자 판단 그거 띄워주시고 저런 애들은 조정 나오면 꼭 사셔야 돼요. 저런 애들은. 왜냐면 저게 대세가 됩니다. 이제 DDR5가. 그리고 두 번째가 아비코 전자 같은 건데 얘는 오늘 장중에 20%까지 갔다 와가지고 얘는 지금 제가 어떻게 뭐 사시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런 두 개 종목.
지금 아비코가 오늘 빡친 고가를 처음으로 뚫었거든요. 강력하게. 오늘 추가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뚫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 종목을 꼭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쟤네가 당분간 DDR5 주도주가 될 겁니다.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자동차 제외하고 네. 우리 한규준 매니저님이 5월, 6월 달 상반기 마무리할 섹터, 관심 섹터 하나 공개해 주시죠. 관심 섹터는 자동차. 하나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다 하셔도 됩니다. 세 개 제가 준비했는데 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조선. 네, 아. 세 가지입니다. 조선은 왜 간단하게? 얘기할 시간 되나요 지금?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조선 뭐 너무 좋죠. 펀더멘탈 일단 P랑 Q가 좋아야 되는데 신조선가 너무 좋고 Q도 작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 8년 통틀어가지고 연간 수주량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 2014년 이후 사상 최대 수주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주가가 너무 뭐 약하다. 최근에 이제 눌려 있어가지고 박스에서 모으기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최근에 무슨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선 기자재주 빠지는 걸 보면서 제가 장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지수 조정 안 나왔으면 이 가격 절대 안 왔습니다. 빨리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 써주시고. 사면 좋을 종목까지 하나 가볼까요, 그럼? 지금 좋은 거 많죠? 지금 지금 화면입니다. 저 화면에 있는 애들이 다 좋은 애들입니다. 여러분 캡처하세요. 네, 저 화면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 쟤네가 대장인 애들이 종류별로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대창 솔루션은 테마 색깔이 너무 짙어가지고 제까지는 저는 이게 좋게 보지 않고요. 1,000원짜리라는 이해하는 또 이유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네. 애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종목은 제가 그 편안하게 들고 있기가 좀 그러니까 저런 애들 배제하고 나머지 네.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애들 다 좋네요. 원래 제가 이제 이분 모시면 1시간 잡아야 된다고 제가 피디님도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모자랍니다. 말씀했는데 지금 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 있으시죠? 3시 40분에 있습니다. 네. 3시 40분에 제가 뭐 매주 월수금에서 하거든요. 월수금 3시 40분에 오늘 3시 40분에 있으니까 많이 이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오늘 한규준 매니저님 말씀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긴급진단 코너 여러분 도움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네. 꼭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